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겨울밤. 하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차가운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그 여자랑 끊어.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래의 손에는 할인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오빠가 기다려. 우리 다시 만나자. 그 글씨는 할인의 손으로 쓰인 게 분명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하래를 무너뜨렸다. 할인,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이제는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존재.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서울의 좁은 골목에서 자란 소꿉친구였다. 하지만 그 사랑이 드러난 순간 세상은 그들을 적으로 돌렸다. 하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추위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다시 펼쳤다. 할인의 가족은 그녀를 치료시키기 위해 시골에 사찰로 보냈다.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불교 스님께서 고쳐줄 거라고 할인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할인을 끌고 간 그날, 하래는 창밖에서 눈물을 삼키며 지켜봤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그곳에서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싹텄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뒤편의 작은 공원에서 할인이 하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떨림은 비가 내리는 밤처럼 갑작스러웠다. 하래야, 너 없인 못 살아. 그 고백은 할인의 입에서 나온 가장 순수한 진심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 순수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래의 집안은 전통적인 가문으로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서 정상적인 결혼을 강요했다. 남자랑 결혼 안 하면 상속권 박탈이야. 아버지의 차가운 선언은 가족 식탁 위에서 내려졌다. 김치찌개가 끓는 그 자리에서 하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아빠, 저는 할인이를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밥상을 뒤집었다. 그날 이후 하래는 집에서 쫓겨났다. 친구들은 속삭였다. 레즈비언. 그건 서구의 병이야. 우리나라에선 안 돼.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하래가 일하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다. 할인이랑 사귀는 거 진짜야? 조심해. 상사한테 걸리면? 할인의 이야기는 더 비극적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한 상인 집안으로 서울의 강남에 큰 집을 두고 살았다. 하지만 할인의 비정상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어머니는 할인을 사찰로 데려가며 울었다. 너 때문에 동생 결혼도 못해. 스님께서 기도하면 고칠 수 있을 거야. 사찰의 산속,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할인은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스님의 연불소리가 메아리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래를 향해 있었다. 밤마다 할인은 몰래 핸드폰을 꺼내 하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래야, 나 여기서 미치겠어. 내가 보고 싶어. 하지만 신호가 약해. 그 메시지들은 대부분 도착하지 않았다. 하래는 그 편지를 쥔 채로 창밖을 보았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빨라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할인을 구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하래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할인의 집은 여전했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 문 앞에 서 있는 경비원. 할인 씨 뵙고 싶어요. 하래가 말하자 경비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가족분 아니시네요. 돌아가세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할인의 어머니가 나왔다. 너 또 왔어. 우리 딸 버려. 그 더러운 관계 때문에 할인이가 망가졌어. 어머니의 손이 하래의 뺨을 스쳤다. 하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할인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사랑. 그건 병이야. 할인이 오빠가 기다려. 그 애가 돌아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오빠. 할인에게 오빠가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할인을 좋아했던 가족이 정해준 산전한 남자. 할인은 그를 거부했지만 가족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하래는 그 사실을 알았다. 할인이 편지에서 오빠라고 쓴 그 이름, 그것은 배신의 시작이었다.
아니, 강요된 배신. 하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린이가. 오빠랑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약혼식 해. 너는 이제 사라져. 하래는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린이 배신했다. 그 사랑은 거짓이었나? 서울의 지하철 안, 사람들로 가득 찬 객차에서 하래는 창문을 보며 울었다. 바깥 풍경이 스치듯 지나갔다. 한강의 다리, 그 위로 비가 내리는 모습. 그 다리에서 하린과 함께 산책하던 날이 떠올랐다. 하래야,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하린의 미소가 지금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그날 밤, 하래는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다. 소연, 유일하게 그녀의 비밀을 아는 친구. 하래야, 포기하지 마. 하린이가 진심이라면 올 거야. 소연의 말에 하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났어. 가족이 모든 걸 빼앗았어. 하지만 깊은 속에서 희미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한국의 겨울은 혹독하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 하래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처럼 그녀의 사랑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며칠 후, 하린의 약혼식 소식이 뉴스에 떴다. 강남의 고급 호텔, 화려한 드레스와 꽃다발. 하린의 얼굴은 창백했다. 사진 속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하래는 그 사진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하린아, 그녀는 일어섰다. 사찰로 간다. 하린을 데려온다. 버스를 타고 산길을 오르는 동안 하래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기대, 그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다. 하지만 하래는 알았다. 진짜 사랑은 그런 압력 아래서도 빛난다. 사찰에 도착한 하래는 문을 두드렸다. 스님의 제자가 나왔다. 하린 씨. 가족분만 면회해요. 하래는 애원했다. 제발, 잠깐만. 마침내 그녀는 하린을 만났다. 방 안, 하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하래야.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오빠랑. 가족이 강요해서 하래는 하린을 안았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야. 놓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그 말은 그들을 흔들었다. 하린은 울었다. 하래야, 나 무서워. 세상이 우리를 용납 안 해. 그날 그들은 도망쳤다. 사찰의 뒷문을 통해 산길을 내려왔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서울의 불빛이 멀리 보였다. 하지만 자유는 시작에 불과했다. 가족의 추격, 사회의 비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래와 하린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서울로 돌아온 하래와 하린은 작은 모텔에 숨어들었다. 방 안은 습하고 좁았지만 그곳이 그들의 성이었다. 하린의 손이 하래의 뺨을 어루만졌다. 고마워, 하래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와 하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함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만의 삶을 살아.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다. 창밖으로 한강의 물소리가 들려왔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그들을 덮쳤다. 하린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자로 하래의 집안도 그녀를 찾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용서할게. 그 여자랑 끊으면 아버지의 메시지가 핸드폰에 쌓였다. 하래는 전원을 껐다. 이제 우리야. 가족은 선택이야.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기대 속에 자랐다. 명절에 오는 할머니의 결혼할 때 됐네 라는 말,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이 연인과 데이트하는 사진. 그 모든 게 하린을 압박했다. 하래야, 나 엄마 생각나.
미안해 할 텐데. 하래는 할인을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부터 강해져야 해. 그들은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하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할인은 카페 알바로.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 그곳에서 할인은 커피를 내리며 미소를 지었다. 손님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언니, 모델 같아 하지만 속으로는 할인의 마음은 하래에게만 향했다. 퇴근 후,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길거리 음식을 나눠 먹었다. 떡볶이의 매운맛이 입안에 퍼지자 할인이 웃었다. 이 맛, 우리 어린 시절 같아. 골목에서 몰래 사 먹던 거? 그 추억은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초등학교 때 학교 축제에서 할인이 하래에게 꽃을 선물한 날, 하래야, 내가 제일 예뻐. 그때부터 그들의 우정은 사랑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고백 후 학교 선생님의 눈초리가 달라졌다. 여학생끼리 너무 친밀한 건 좋지 않아. 상담실에서 그들은 손을 잡지 못했다. 사회의 벽은 일찍부터 쌓였다. 지금 한강공원에서 그 벽을 넘으려 애쓰는 그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카페에 할인의 오빠가 나타났다. 준호, 가족이 정한 지상적인 남자. 그는 잘생겼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했다. 할인아, 왜 도망쳤어? 약혼식 망쳤잖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 할인은 떨었다. 오빠, 미안. 하지만 나 하래랑 함께 할 거야. 준호는 웃었다. 그건 착각이야. 레즈비언. 그건 유행일 뿐. 나랑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그는 할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할인은 물러섰다. 오빠,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그날 저녁, 할인은 하래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오빠가 나를 포기 안 해. 가족이 준호 오빠랑 연결짓고 싶대. 하래의 가슴이 아팠다. 할인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 말에 할인은 울었다. 하래야, 나 무서워. 오빠가 좋은 사람이야. 만약 내가, 하래는 할인의 입을 막았다. 아니. 우리는 선택했어. 하지만 그 밤, 할인의 꿈속에서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 후 충돌이 일어났다. 하래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하래가 여자랑 사귀는 거 진짜야? 회사 이미지가 이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하래 씨, 개인사지만 조심해.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하래는 사직서를 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하니 내가 떠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울었다. 할인을 만나러 가는 버스 안에서 하래는 결심했다. 우리 떠나자. 제주도로, 제주, 한국의 아름다운 섬,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할인은 동의했다. 좋아. 하지만 가족한테 말해야 해. 그들은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제주에서 새로 시작할게요. 편지를 붙이고 그들은 기차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역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인아, 따라와. 가족이 걱정해. 그의 뒤에는 경찰이 서 있었다. 실종 신고됐어요. 가족분과 함께 가세요. 할인은 하래를 보며 울었다. 하래야. 하래는 앞으로 나섰다. 할인이는 성인이에요. 강제할 수 없어요. 경찰은 머뭇거렸다. 가족 분쟁이네요. 중재소 가보세요. 그 혼란 속에서 준호가 하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할인이가 망가졌어.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내가 고쳐줄게. 그의 말은 배신처럼 아팠다. 준호는 할인의 가족 친구로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소유욕이었다. 할인은 소리쳤다. 오빠, 그만해. 나 하래 사랑해.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기차역의 여행객들,
그들의 속삭임. 저 애들. 동성애자야. 한국의 보수적인 공공장소에서 그 고백은 폭탄이었다. 경찰은 그들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준호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너희 후회할 거야? 가족이 포기 안 할 테니까. 그날 하래와 하리는 기차에 올랐다. 제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어졌다. 하린의 머리를 기대며 하래는 속삭였다. 우리 강해질 거야. 제주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빌렸다. 바다 냄새가 나는 방, 창밖으로 푸른 물결. 하지만 자유는 환상이었다. 뉴스가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동성 커플 도주. 가족 분노. 소셜미디어는 비난으로 들끓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역겹다. 가족을 배신하다니. 하리는 핸드폰을 껐다. 하래야, 나 지쳐. 하래는 하린을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 그들은 제주의 시장을 걸었다. 신선한 해산물, 현지인들의 미소. 한 할머니가 그들에게 말했다. 젊은이들, 사랑은 소중해. 시대가 변하고 있어. 그 말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하린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하린아, 돌아와. 준호가 기다려. 내가 아프단 소문이 돌았어. 하린은 울었다. 엄마, 나 행복해. 하래랑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그 행복. 가짜야. 집으로 와. 그 압력 아래 하린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하래야, 만약 내가 가족으로 돌아가면. 그 말은 하래를 무너뜨렸다. 하린아, 나 믿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제주의 바람이 불어오는 밤,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의 여름은 뜨거웠다. 하래와 하리는 게스트하우스를 그만두고 작은 마을의 카페에서 일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내리는 일상, 그것이 그들의 평화였다. 하지만 준호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제주로 왔다. 하린아, 나랑 돌아가자. 가족이 용서할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하린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전통적인 틀 안에서만 존재했다. 레즈비언. 그건 일시적일 뿐. 나랑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 하린은 거부했다. 오빠, 고마워. 하지만 나 하래를 사랑해.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래를 찾아와 속삭였다. 너 때문에 하린이가 고통받아. 사라져. 하래는 웃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야? 오빠가 하린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나?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떠났지만 그 후로 편지가 왔다. 가족의 편지, 친구들의 메시지. 하린아, 내가 미쳤어. 동성애는 죄야. 한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팸플릿, 동성애 치유 세미나 안내서. 하린은 그것을 찢었다. 이 사회.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하래는 하린을 위로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자. 커뮤니티를 찾아 그들은 제주의 작은 LGBT 모임을 알게 됐다. 바닷가 카페에서 열리는 모임, 몇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가족한테 쫓겨났어. 한 청년이 말했다. 하지만 사랑은 포기할 게 아니야. 그곳에서 하래와 하린은 용기를 얻었다. 우리 결혼하자. 하래의 제안에 하린의 눈이 커졌다. 결혼. 한국에서. 법적으로 안 돼. 하래는 미소 지었다. 서양만 해도 돼. 우리만의 결혼식. 계획이 세워졌다. 제주의 해변에서 친구들만 모시고.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준호가 알게 됐다. 그는 가족을 동원해 제주로 왔다.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까지. 마을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하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바다를 울렸다. 하린은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제 삶이에요. 아버지는 하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하리나, 나랑 가자. 내가 지켜줄게. 그 순간 할인의 마음이 갈라졌다. 가족의 눈물, 준호의 진심. 하래야, 나 잠깐 생각할게. 이 할인의 말은 하래를 얼어붙게 했다. 할인아, 할인은 돌아서서 가족과 같다. 엄마, 오빠. 미안해. 그 배신의 순간, 하래는 해변에 홀로 서 있었다. 파도가 그녀의 발을 적셨다. 왜 나를 버려? 제주의 태양이 지는 하늘 아래, 하래의 눈물이 바다에 스며들었다. 하리는 가족과 서울로 돌아갔다. 강남의 집, 익숙한 방,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준호 오빠랑 약혼 다시 해. 모든 게 원상태로.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마다 하래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래야, 미안해. 가족을 잃을까 봐. 준호는 그녀를 데이트에 데려갔다. 명동의 카페, 고급 레스토랑. 하리나, 나랑 행복하자. 그의 손이 하린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떨었다. 오빠,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한 달 후, 하린의 생일, 가족이 준호와의 약혼을 발표했다. 파티장에서 하린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문 쪽을 향했다. 문이 열리며 하래가 들어왔다. 소연이 알려준 모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소식. 하래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리나, 축하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리는 달려가 안았다. 하래야, 왜 왔어? 난 배신했어. 하래는 밀어냈다. 너 선택했잖아. 가족을. 파티장은 소란스러워졌다. 가족들이 하래를 쫓아냈다. 여기서 나가. 하지만 하리는 소리쳤다. 그만해. 하래가 내 사랑이야. 그 고백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하리나. 왜? 준호는 하린의 팔을 잡았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하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오빠, 미안. 나 하래랑 갈게. 그녀는 하래의 손을 잡고 달렸다. 서울의 밤거리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들은 다시 제주로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가 깊었다. 하린의 배신, 그 아픔이 하래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하린아, 너 정말 나만 사랑하나? 하린은 울었다. 응, 가족 압력에 지쳤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제주의 LGBT 센터에서 상담사가 말했다. 사랑은 용서부터 시작해. 서로를 믿어. 하래는 천천히 용서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을이 왔다. 제주의 단풍이 물들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작은 해변, 친구들만. 하린의 가족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몰래 편지를 보냈다. 사랑이 최고야. 할미는 응원해. 그 편지는 눈물의 선물이었다. 결혼식 날, 하래와 하린은 흰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하리나, 영원히 함께. 하래야, 사랑해. 그들의 키스는 바다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하지만 준호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하리나, 후회할 거야. 그의 말은 위협이었다. 그는 가족의 돈으로 변호사를 보냈다. 상속권 포기 안 하면 소송 걸어. 하리는 서류를 찢었다. 돈. 필요 없어. 사랑이 있어. 그 충돌은 최고조에 달했다. 준호의 절박함, 가족의 분노. 하지만 하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오빠, 너도 진짜 사랑을 찾아. 우리처럼.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제주의 해변, 일몰 아래. 친구들의 박수 소리, 파도의 속삭임. 하래와 하리는 반지를 교환했다. 이 반지처럼 우리 영원히. 그 순간 하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하린아. 축하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 목소리는 떨렸다. 가족이 변화한 것이다. 준호의 패배, 할머니의 편지.
어머니는 제주로 왔다. 미안해. 너희 사랑 인정할게. 눈물의 포옹. 가족의 용서.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레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하리는 카페를 운영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겨. 청중들의 박수.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2025년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뉴스가 됐다. 레즈비언 커플의 기적, 사랑이 가족을 이겼다. 준호는 사라졌다. 그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하리나, 행복해라. 그의 마지막 메시지. 배신은 용서로 변했다. 하레와 하리는 한강 다리에서 산책했다. 기억나. 여기서 처음 고백했지? 하린의 미소. 응, 이제 우리는 자유야. 겨울이 다시 왔다. 눈 내리는 서울.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 식탁, 김치찌개가 끓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둘 다 우리 딸들이야. 그 말은 치유였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겼다. 하레와 하린의 손이 맞잡혔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강했다. 한국의 봄처럼 그 사랑은 피어났다.